많은 분들이 물으셨어요. 전 남편, 즉 그 휴먼과 저는 어떻게 결혼했나요? 얼마나 연애를 했나요? 왜 모든 걸 다 두고 오셨어요? 어쩌다 얼마나 어떻게 왜? 아마 저희를 아는 사람이 이 영상을 보면 혹시 얘 걔네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평범하지 않았던 만남과 결혼. 거기엔 아주 멀지 않은 과거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약 3년 동안 만난 연인이 있었어요. 저와 그의 사이는 죽이 잘 맞았고 재밌고 그리고 편하고 알콩달콩했습니다. 문제가 없었고 저는 그 사람에게 나름의 믿음이 있었어요. 막연하게 이러다가 결혼하겠구나. 그래도 이 친구랑 결혼하면 괜찮지 않을까. 서로의 직업적인 환경이 바뀌고 바빠졌으나 전 그래도 그 사람과 저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의 평생의 숙제인 외로움을 그 사람은 잡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전날까지 사랑해 보고 싶어 라고 말하던 그는 전화기 너머로 이별을 통보했어요. 청천벽력 정말 그 말 그 자체였습니다. 어떠한 준비도 하지 못했던 저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완벽하게 패닉에 빠지고 말았죠. 하루 만에 문자, 전화 모두 차단한 듯 연락이 끊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했어요. 며칠 뒤 그 사람을 찾아가 소위 말하는 이별 통보받고 무릎 꿇기 제가 해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유를 물어도 아무리 물어도 대답해주지 않았고 한 달의 시간을 가지자고 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저는 미친 사람처럼 지냈어요. 그리고 그 한 달 뒤 마음 안 바뀌었지? 라는 제 물음에 응 하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래 갈게 하고 일어나서 그곳을 나왔습니다. 가는 내내 저는 무엇이 잘못되었었는지,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왜 이유는 말해주지 않을까 모든 것을 고민했어요. 전 미래가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랬죠. 그 남자에게 내 미래를 맡기려고 했나 봐요. 여튼 죽을 것 같다는 둥 뭐라는 둥 하며 이별에 버거워하다가 생각보다 조금 괜찮아진 2달 후 제 친구 SNS에 올라온 제 사진에 댓글이 달렸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휴먼과의 이야기요. 그 휴먼은 저의 동문이었습니다. 아까 그 말을 보시다시피 전 나이가 더 많았고 학교를 같이 다닌 적이 없는 나이 차이입니다. 이번엔 조금 먼 옛날 복학한 동기들을 만나러 학교에 갔었어요. 그때 우연히 그 자리를 지나치다 동기에게 인사를 한 후배들, 그중 그 휴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후 저는 말했죠. 쟤넨 몇 학번이야? 올해 들어온 애들. 까마득한 나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곤 그 휴먼을 떠올렸죠. 내 스타일이다. 그리곤 또 생각했죠. 왜 나한텐 저런 애가 없었지? 그게 그 휴먼에 대한 제 첫 인상입니다. 사실 그 휴먼은 저의 외적인 이상형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잊지 않았죠. 심지어 우연히 이름까지 알게 됐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친구를 만나 놀던 중에 친구가 갑자기 우리 선배들 이 근처에 있다고 오라고 하는데 갈래? 저는 별 생각 없이 그곳으로 갔고 그곳엔 친구의 선배들과 그 휴먼이 있었습니다. 약 3년째 연애를 못하고 있던 제가 3년 동안 만나고 갑자기 헤어진 그 전 남친과 사귄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곤 댓글로 3년 만에 불리게 된 저는 그냥 이상했어요. 이상하게 가슴이 엄청 뛰었죠. 그리고 서로 DM을 보낸 후 카톡으로 이틀 정도 대화를 나누고 3일째 되는 날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술도 먹고 그리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를 어디서 알고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상형이라고 말하던 그 휴먼, 사귄 이후 저보고 꿈만 같다고 말하던 그 휴먼, 저는 모든 게 운명 같았어요. 그리고 사귀고 다음 날 휴먼은 저에게 사랑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순간 응 하고 말했고 누나는? 이라는 소리에 전 남친의 갑작스런 이별 통보가 트라우마가 된 건지 아직은 언제 어떻게 버림받을지 몰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약 한 달 정도는 정말 즐겁고 행복한 연애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사랑받는. 그런데 갑자기 정말 정확히 딱 한 달 뒤부터 그 휴먼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고 그날부터 제가 알아챘어야 할 그의 모습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또 헤어질까 무서웠죠.
새벽에 술에 취해 40km가 되는 거리로 데리러 오라고 말한 후 전화가 끊겼을 때 저는 택시를 탔어요. 어딘지도 모르는 그 동네를 막 헤매면서 찾아내고 나선 변하고 나서 내내 저에게 말했던 그 전 여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혼 몇 달 전쯤 제가 저랑 왜 결혼했냐고 물었을 때 그날 거기까지 와서 라고 말하던 그 휴먼이 생각나네요. 여튼 평소엔 수없이 잠수 타고 하지만 술 취해선 전화로 죽을 만큼 사랑한다. 막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인연이구나. 이미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휴먼과 술집에 마주 앉아 있는데 정말 갑자기 나 얘랑 결혼하겠다 가 머리에 스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항상 결혼식에서 미래의 남편과 부르고 싶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듀엣송이 그 술집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선 종이 울렸죠. 아, 운명이구나. 그리고 그 휴먼은 결국 사귄 지 한 달 반 만에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게 끝이었으면 얼마나 다행이었게요. 이별 후에도 저는 이상하게 그 휴먼이 먼저 연락 올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펑펑 울었지만 계속해서 미련이 생겼는데 정말 헤어진 지 3주 만에 연락이 왔고 네, 다시 사귀게 됩니다. 네가 이럴 줄 알았다 라는 것처럼 울며 웃으며 받아줬어요. 화 한 번 안 내고요. 와, 우리는 정말 인연이고 운명이구나 싶었답니다. 물론 다시 만난 후 며칠 뒤 그런데 너랑 헤어진 사이에 전 여친한테 연락했었다? 라는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감정이 격해져서 울며 뭐 다시 안 만나겠다. 그냥 이제 우리 헤어지자라고 했죠. 그랬더니 웃으면서 제 사진을 찍고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그 휴먼을 저는 또 이해했어요. 그 휴먼이 매일같이 입에 달던 말, 너 폭력적이다. 이 행동 자체가 정말 폭력적인 건데 말이에요. 그리고는 2달 동안은 이런 식으로 계속 만났어요. 잘 만나는 듯 했지만 저는 또 헤어지게 될까 항상 불안했고요. 그걸 그 휴먼도 알고 있었고 그러더니 그럼 결혼을 하면 되겠네? 라는 답을 내리더라고요. 당황했지만 그 휴먼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랑 안 헤어질 건데 너는 계속 불안해하고 만나면서 계속 불안할 순 없으니까 나는 동거하자고 말했지. 근데 그게 싫다면 결혼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처음엔 동거를 요구했는데 저는 또 이런 부분엔 또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동거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했죠. 이젠 차라리 동거를 할 거리란 생각이 들지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동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상황, 형편, 우리의 경제적 문제, 결혼식, 양가 인사 등등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 갑자기 그 휴먼은 저에게 너도 조건 따지는 평범한 사람들하고 똑같아? 그런 여자들이랑 같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 결혼인데 그게 다 무슨 상관이야? 라는 식으로 제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묘하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 그 말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가스라이팅이었죠. 그 당시 그 휴먼은 정말 창창한 나이였고 하는 일도 미래가 밝다면서 5년 안에는 돈은 그냥 쓸어 담을 거라는 듯이 말하기도 했어요. 어리고 젊고 더 많은 기회가 있는 남자가 나랑 결혼을 하자고 하니 와, 얘 정말 나를 사랑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잡아야겠다. 조건 하나 안 따지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라는 생각에 저는 이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결혼하자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죠. 그 후 며칠 뒤 함께 여행을 갔을 때 그 휴먼이 제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냥 둘 다 분위기에 정말 단단히 취해 있던 게 이제는 느껴져요. 심지어 프로포즈 할 때 500에 30이라도 괜찮겠냐, 5년 안에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좀만 기다려줘 등등 함께 울면서 서로 정말 영화 한 편을 찍었죠. 웃긴 건 500에 30이라더니 집 보러 다닐 땐 막상 500에 30 집들은 자신의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거라면서 다 아웃. 결국 70만 원대의 월세를 3년 동안 감당하면서 살아야 했네요. 그래도 저는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었고 너무너무 푹 빠져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것이 불안한 시기,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결혼을 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웃긴 건 저 프로포즈를 하며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바로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당황했죠. 그런데 그래야 우리가 흐지부지가 안 된다고 그 휴먼이 계속해서 절 설득했고 바보 같은 저는 그러자고 해버렸네요. 네,
저는 정말 바보 그 자체였어요. 그 휴먼만의 잘못이 아니지만 그 설득들은 정말 제 귀엔 너무 맞는 말 같았어요. 그리고는 정말로 돌아오고 아무도 모르게 둘이 혼인신고를 하고 옵니다. 부모님께 말하자던 제 말에도 그 휴먼은 아니 부모님한테 왜 말해야 하냐고, 성인이고 둘 다 서로 좋아하면 무조건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고, 그걸 못하면 헤어져야지 뭐, 이런 말들을 듣다 보니 저는 그냥 다 믿게 됐고 휩쓸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신중하지 못하고 왜 그랬지 싶은 일들이죠. 또 웃긴 건 양가 부모님께 한 2주 뒤 같이 가서 고백하자고 했으면서 본인이 술에 취해서 또 다 얘기해버린 거죠. 그래서 전 새벽에 그 집으로 또 찾아가고, 저희 가족들도 다 청천벽력 그래놓고는 저는 왜 이해 못해주냐며 정말 똥배짱에 똥배짱이고 뭐에 씌인 듯 했어요. 그놈의 운명, 그놈의 사랑. 네, 정확히는 5개월 만에 저희는 혼인신고를 했어요. 심지어 결혼식도 안 했어요. 그 휴먼이 일반적인 결혼식은 죽어도 싫다고, 스몰 웨딩도 아닌 특별한 전시나 작품 같은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처음엔 부모님 지인분들은 초대도 안 된다고 했고, 난 친구도 별로 없는데 우리 지인끼리만 하자면, 겨우겨우 졸라 부모님들의 지인분들 모두 오시기로 했지만 뭐 결혼 생활 총 5년 동안 결혼식은 미루다 결국 못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만 해놓고 약 1년간은 양가 집을 왔다 갔다 하며 무슨 바지 사장처럼 바지 배우자로 지냈죠. 결국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저희 어머니의 판단으로 둘이 같이 살기는 살아라 라는 말씀에 직업상 벌이라는 건 들쑥날쑥했던 그 휴먼, 그리고 집안 형편도 당시에는 감당할 수 없었기에 그 휴먼의 부모님께서는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실 수 없었고, 저희 어머니께서 보증금과 집을 채울 금액을 주시고 그걸로 겨우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 휴먼은 본인의 가족의 상황 때문에 본가에 자주 가봐야 한다며 본인이 평생 산 본가 근처나 그 동네에서 저희 신혼집을 구하기를 원했고, 제게 정말 부탁한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2년 살고 다음엔 꼭 제 친정 근처로 이사 가자. 이번만 부탁할게. 정말 부탁할게 라고 해요. 그런데 결국 함께 산 3년 동안 제가 더 시가에 많이 갔었고, 그 휴먼은 한 달에 한 번 갈까 하면 많이 간 거였어요. 대신 친구들은 매일매일 만났죠. 그리고 같이 산 지 2년째 되어 이삿 날짜들이 다가왔을 때도 저희 친정 근처는 후보에 완전히 제외되어 있었고 결국 이사도 하지 않았죠. 네, 이게 바로 저의 결혼 생활의 시작입니다. 네, 정말 미쳤었죠. 그 휴먼만의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도 당연히 있어요. 가장 힘들고 마음 상하신 건 저희 엄마와 동생이었죠. 한심한 행동을 정말 눈앞에서 적나라하게 다 보여줬으니 저는 그때 정말 폭주 기관차 같았어요. 너무 좋아하기도 너무 좋아했고, 무엇보다 그 휴먼을 굉장히 신용하고 다 믿고 있었고, 이 세상 커플 중에 우리만큼 특별한 사이는 없을 거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죠. 정말 단단히 미쳤죠. 그런데 제목처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여기에 이 원본 대사를 했던 사빠제아가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있을 만큼 사람이 그 묘하고 휘몰아치는 감정에 미쳐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이상해지기도 하더라고요. 바로 저처럼요. 온갖 이성적인 척은 다 하더니 결국 스스로 자승자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래도 잘 살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있었죠. 그 휴먼이 데이트를 할 때마다 매일 술을 마셨던 거, 뭐 데이트하는 일주일에 한 번처럼 그렇게 그 정도로 술을 마실 줄 알았는데 웬일 결혼하고 보니 일주일에 일주일을 술을 먹었고, 아까 했던 말처럼 친구들은 매일 만나고 뭐 그럴 줄 전혀 몰랐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삑 죄입니다. 예, 그 사랑이 정말 사랑인지도 저는 모르겠네요. 여튼 저는 정말 죄였어요. 스스로에게도 저희 가족에게도 사라진 제 5년의 시간에게도. 지금 생각해보면 운명이라는 것은 평생 함께할 사랑을 꿈꾸던 나의 인연이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그저 제가 스스로 그러고 싶어 했던 마음 같아요. 운명을 스스로 만든다 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저는 잘못된 운명을 만들었었네요. 사랑이란 건 정말 모르겠어요. 여전히. 하지만 분명한 건 결혼을 하고 삶을 함께 살아가려면 최소한 그 사람에 대해 내 스스로 주관적인 시선으로만 보는 게 아닌 정말 타인처럼 객관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함은 물론이고, 내가 기분대로 행동하지 않는지 상대방도 기분대로 행동하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운명이 넘치고 넘치던 사랑에서 이혼의 결과를 이루고 보니 참 허무하고 부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 역시 희노애락과 같이 생겼다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감정의 하나뿐이지 내 인생을 전부 좌지우지할 운명적인 존재인지는 모르겠어요. 여전히 설레는 영화를 보면 가슴이 뛰는 저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젠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